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노조 위원장이 용접반으로 들어가 갖고 실제로 최초로 이제 자기가 분임조 활동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원가 절감했던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T, 원가 절감하는 속에는 T,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냐면 자동차의 버스에 위에 보면은 짐을 올려놓는 칸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버스 보면 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 뭐 대우 버스도 있고 무슨 뭐 무궁화 꽃무늬도 있고 이렇게 매달린 요거를 만드는 그런 그 공정이에요. 그런 공정을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공정 분석을 통해서 실시한 내용이에요. 내 공정 들여다보기 위해서 단위 작업 공정이에요. 기둥 파이프, 요 큰 파이프를 기둥 파이프 제작이라고 그래요. 꽃무늬 채반 제작, 이런 꽃무늬 채반을 제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마크, 조립용 철선을 제작하는 거, 마크 제작하는 거, 조립을 하는 거. 여하튼 이 공정을 세분화해 본 거예요. 공정을 세분화한 거고. 단위작업 공정 분석을 해보니까 채반 제작 공정, 기둥 파이프 제작 공정, 마크 조립용 철선 제작 공정, 꽃무늬 채반 제작 공정, 마크 제작 공정, 조립 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기호 공정, 기호는 세모는 쉽게 얘기해서 공정 기호 이제 여기서 조그만 그 네 가지 기본 공정도, 세모는 대기나 보관이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동, 대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가공, 그 다음에 요거는 검사, 검수. 이렇게 나누어 갖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걸 쭉 동작 분석을 해본 거예요. 철선 넣기에서 이동해서 운반해서 용접기로 또 이동하고, 이쪽도 기둥 파이프 제작하는데 파이프 대기, 절단기로 이동, 파이프로 절단, 파이프 대기, 철선, 마크 조립용 철선도 철선이 대기에 있다가 절곡기로 가서 구부리는 대로 이동, 철선을 절곡, 대기.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뭘 알려고 그랬냐면, 자, 사람의 행동 중에서, 공정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보통 자재를 갖다가 날라요. 기계 옆에다 놔요. 손으로 이동을 해요. 빵 자르든지 용접을 하든지 해요. 그 다음에 옆에다 놔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여기다 놨다가 검사를 해요. 그럼 한 공정, 두 공정, 세 공정, 네 공정, 다섯 공정, 여섯 공정, 일곱 공정, 여덟 공정 중에서 돈이 생기는 공정은 이 8개 동작 중에서 몇 공정 될까요? 하나. 그렇죠. 예. 요 가공 공정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8분의 8동작 중에서 8은
8동작 중에서 7동작은 원가를 떨어뜨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동작도 과학화가 필요하고 통계화가 필요하고 좀 더 창의적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보려고 이 친구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해서 쭉 해봤더니 여기에서는 16개 동작, 8개 동작, 7개 동작, 11개 동작, 4개 동작, 7개 동작 쭉 나왔어요. 그래서 형태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태 대기공정이 20개고 일을 하지만 돈이 안 벌리는 일, 끌고 다니는 거, 움직이는 건 16개고 돈이 생기긴 생기는 일인데 좀 더 과학적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일이 17개 동작이더라. 그래서 100% 중에서 38%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일은 하지만 헛쓰고 돈 안 벌리는 일도 30%가 돼서 100% 중에서 68%는 돈이 안 생기는 그냥 움직임만 있더라 이거지. 이거를 본인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내가 스톱워치를 갖고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그랬을 적엔 사람을 뭘로 아느냐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노조위원장이 아니야, 이건 필요한 거야 라고 동료들이 인식을 하고 초식에 갖고 현장에 들어가서 공정 분석을 해서 자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봐라, 이렇게 됐지 않냐, 이렇게 됐지 않냐. 위와 같이 32%를 위한 보조 공정 내지는 낭비 공정이 68%를 점유하고 있다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하는 일에 놀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공정 효율 라인 바란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간 측정을 실시를 했다. 시간 측정은 뭐예요? 시간 측정은 동작마다 몇 초 걸리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파이프를 하나 자르는데 평균 시간이 193초. 파이프를 구부리는데 34초. 철선 넣기가 60초. 에어스포트로 용접을 하는 게 60초. 단발 스포트로 용접이 56초. 뭐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스톱워치를 갖고 하는 걸 10번을 평균을 내갖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17개 공정을 전부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1175초가 나오더라 이거죠. 1175초. 그럼 1175초면은 이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그죠? 1175초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하루는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냐? 하루 그 일일 근무, 한 명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요 분으로 따져봤고, 그래서 580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60초로 곱하니까 32,880초가 나왔어요. 근데 32,880초를 곱하기 12명이 이러니까 394,560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394,560초를 아까 하나 만드는데 전부 1175초가 걸렸으니까 1175초로 나누니까
계산상으로 나와야 될 이 숫자가 335대 곱하기 0.75는 일본의 중소기업의 표준율이 75%예요. 25%는 변소댕기고 담배표 걔네들도 이때 줬었다고. 이거 이 일을 할 적에. 그래서 0.75를 곱해라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0.75는 251대가 일본 평균 가동률의 시간을 평균 때 놓고 계산해도 251대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251대 마이너스 121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13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보조공정 내지는 낭비 시간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가동률은 0.75를 주어도 100% 중에서 48.2%밖에는 25% 여유를 주어도 반 뺏기는 돈 생기는 일이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중소기업이 자동화가 한 반자동화된 정도 중소기업에 들어가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건 열심히 한다는 거지. 100% 돈 생기는 일일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보면 자기네들도 깜짝 놀라요.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거 더더욱 모르지. 엊그저께도 한 회사에서 컨설팅을 수탁 경영 비슷하게 한 사람 소개를 해가지고 늦었는데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걸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걸. 3.5에서 써붙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이걸 실제로 해봐라.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이때 우리가 이렇게 일해서 망했구나. 이거를 실감나게 직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 안 보이는데 192초거든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그러면 여기는 한 150초 정도 되고 한 대가 나오려고 한다면 얼마 만에 이게 192초니까 여기서 죽어도 192초에 하나 있어야 나오니까 여기도 작업이 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라인 바란싱이라는 건 뭐냐? 이 192초를 여기 보면은 4초, 5초 만에 자기 일 해치우고 노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세 개 합치면은 한 10초 정도 올라오겠나? 한 20초 정도 올라오겠나?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을 갖다가 일로 넣어버리면 한 60초대로 내려오겠죠. 638. 여기가 이제 한 60초 정도 되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세 사람 뭉쳤으니까, 여기도 세 사람 뭉쳐갖고 일로 넣는다면 여기도 60초대로 떨어지면은 190초대에 하나씩 나오던 물건이 60초대에 하나씩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성은 엄청 300% 가까이 올라가겠죠. 그럼 노무비는 원자 대비 노무비는 원가는 3분의 1로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할 적에 어떤 하나의 기법보다는 이런 공정 분석을 해서 전체를 라인 바란싱을 해보고 스톱워치로 타임 스터디를 해보고 모션 스터디를 해보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책상들이 이게 다
다 못자국이 없잖아요. 이게 다 붙인 거지. 예. 그러니까 용인에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있어서 한번 교육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육하기 전에 한번 현장 리서치를 하는데 이쪽에서 A 부품이 와요. 또 여기서 B 부품이 와요. 그럼 A 부품과 B 부품을 여기 악교통을 갖다 쓱 칠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나가요. 근데 이걸 쓱 1초 동안 붙이고 이걸 다이에다 이렇게 놔요. 놓으면은 또 이쪽에서 베레베타, 콘베타가 쭉 오잖아요. 이쪽에서 쭉 오고. 그럼 이게 악교가 끈끈해요? 물같이 이내 내려와요? 끈끈해서 늦게 내려와요? 물같이 이내 내려와요? 천천히 내려오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빨리 하려고 퉁퉁퉁퉁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쓱 치려고 놓고 또 여기 놓고 또 내려갔잖아요. 또 와서 치려면 퉁퉁퉁퉁. 근데 쓱 하는 거 1초인데 퉁퉁퉁퉁 이건 4초라고. 그러면 4초, 1초 중에서 돈이 생기는 건 동작은 몇 초예요? 1초죠. 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어. 공장장이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늦게 내려오니까 칠 수밖에 더 있니. 그럼 빨리 안 내려도 갔다가 이내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면 안 되냐 했다니까 이게 흘러나온대. 이렇게 놓으면 안 나오게 뚜껑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나올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 마인드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더 빨리, 더 좋게, 더 세게. 일본의 애들 슬로건이었더냐. 현재는 전부 엉터리다. 현재는 전부 엉터리다. 더 빨리, 더 좋게, 더 싸게.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없는 진리는 버리는 게 진리다.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니다. 그게 일본의 개선 정신, 카이젠 정신이에요. 그게 미국 경제를 거꾸로 틀린 일본의 저력, 분임조 활동, 소집단 활동, 제한 활동의 저력이에요. 원자탄 투대로 맞고 폐허가 됐을 적에 걔네들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섬유 갖다가 더 빨리, 더 좋게, 더 싸게 거기 심은 거예요. 카이젠에. 그러니까 더 가볍고 더 보드랍고 섬유, 일본 섬유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미국 섬유는 박물관에가 역사 자료로 들어앉아야 될 판이 되니까 미국이 이놈의 새끼 했지. 그러니까 일본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미국에 안 팔아먹고 어디다 팔아먹고 유럽 아시아에 팔아먹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자동차 갖다가 전자제품 갖다가 좀 팔아먹을게. 미국 전자제품 갖다가 더 좋게, 더 싸게, 더 빨리. 92년에 캘리포니아에 단 하나 남아있던 미국의 테레비 공장이 샷다를 내리는 운명까지 맞을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던 게 카이젠. 더 빨리, 더 좋게, 더 싸게. 현재는 전부 엉터리다, 문제의식. 그 다음에 갔다 한 게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그렇게 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도요타 불러다가 미국 CTS사에서 만든 브레이크 페달이고, 예? 걸어갖고 한바탕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 찍소리도 못했지. 왜 찍소리 못했냐?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국 국회에 대고 그런 거예요. 도요타 진짜 두드려서 이로울 게 정말 있는 것 같으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세수의 62%를 도요타가 부담하는데 도요타가 만약 진짜 샹 너희 그럴 거야? 우리 갈까? 해서 도요타가 진짜
시설 뺀다면 62% 세수 어디서 감당할 거냐.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말아라.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 조력이 바로 카이젠이다. 자, 이렇게 전혀 불균일하고 라인이 맞질 않아서 그걸 라인이 맞도록 여기서 이 사람 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줄여서 두 사람을 일로 넣고 여기서 세 사람을 줄여서 두 사람을 여기로 넣고 해가지고 생산성을 192초에 나오던 게 61초에 나오도록 만들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노무비를 200% 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모체에서 원가 절감을 해달라고 왔는데 그때 340 처음에는 못 온다고 해서 대판 모체하고 싸웠어요. 한국 기업의 갑질이 그렇게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나는 진짜 무식하게 무섭더라고. 무식하게. 그래서 나도 한번 그 엄청나게 싸움을 해가지고 원래 대표이사가 주주 대표이사가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까지 주의도 받았는데 결국은 내가 싸워서 이겼어요. 왜? 생산성 346% 해가지고 5% 그 해 깎아달라는 걸 못 깎아주고 10% 10개월치 들어서서 깎아줬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100원에 들어오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있던 회사에서는 90원에 들어오니까 A 자동차 회사에서 B 자동차 A 회사 자동차에서 그런다는 정보가 들으니까 B 자동차 회사에서 아산만에 제2공장을 설립하면서 천안 공단에 공장 터를 하나 500평을 줄 테니까 전용 라인, 자기네 회사 전용 라인을 만들어서 요거까지도 해달라고 하더라고. 왜? 싸고 품질 좋고 싸고 품질 좋으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되니까 그때 그 송유봉이라는 사람이 노조위원장 보고 대표이사가 그랬어요. 야, 너 천안에 이 공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가서 한번 총책임자로 일해볼래?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대답이 뭐라 그랬냐.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만 이종수 원장님 한 해만 붙여주십시오. 1년만. 제가 사장님이 관리하는 1공장보다 생산성을 원가를 더블로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짱 준 거지. 그래갖고 그때 나이 32살. 그래 이제 2.4를 빼줬더라고. 엄청나게 더운 날 삼목더위에 옷이 다 젖고 경부고속도로 달려서 천안서 수원 우리 집까지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인생의 설계도를 안 그리고 그냥 노동운동을 한다고 껍죽거렸다면 오늘이 없었을 텐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명함 내미는데 제2공장 공장장 대표이사 대우 공장장 송유봉 그랬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 고아원에서 컸고 고아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그거 중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 있고 공장장 정도 발령 받으니까 그 뒤로 초, 중, 고, 대 입학
자격고시 2년 만에 끝나고 방송통신대 가더라고. 2년 뒤에. 그땐 방송통신대 또 2년제였었죠.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나오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5개 건설했어요. 중국에 내년에 제5공장 설립 개원식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가끔 추석 때 명절 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저보고 그래요. 제가 하는 회사가 4-5개 되니까 이 원장님 성격에 젊은 사람들 학교 교육 가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전화 받으라 훅훅 나가고 그러면 성질 나서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우리 회사 4개니까 그냥 월화수목 나오셔갖고 10시쯤 나오셔서 현장 둘러보고, 야 인마, 넌 마 이거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쳐 줬잖아 인마,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해. 그것만 해주시오. 강의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것만큼은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벤츠 600 타고 와서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지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났다는 거지. 저한테 뭐하면 또 좋은 말 안 들을 테니까. 간대 집사람이, 그 사람 간대 집사람이 또, 여보 그게 송 회장이 이거 봉투 하나 줍디다. 그 열어보면 돈이 꽤 들었어요.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그걸 줬대. 그래도 지가 나보고 때려치고 지 회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돌아다녀 달라고 해도 그게 기분이 안 나쁘고 좋은 거는, 진짜 그래서 일터를 자기의 출세의 일터로 생각해서 노동력을 팔아먹는 장소가 아니라 내 잠재적 재주를 다 발산해서 세상에 출세하는 연출 무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직장관을, 가치관을 심어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에 나도 또 마음이 참 기뻐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또 후일에 만나더라도, 아 맞았어 참 그 이종수 원장 만나서 그 교육받던 그날 무언가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 그래갖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흐르는 자리에서 기 밑에 백설이 쌓이는 날 더듬어 봐도 고이고이 자꾸자꾸 사럭사럭 좋은 고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억의 시간으로 고이 간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